그러게요. 앞으로 나올 이 새로운 여론조사에 우리의 눈과 귀가 많이 쏠릴 텐데 가장 최근 초반 판세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이 여론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8일까지, 9일까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 토요일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기 전 가상 3자 대결 이걸 좀 고려하고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52.1, 김문수 31, 이준석 6. 윤기찬 부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52, 31, 6 구도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주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요동쳤던 사건들이 반영되면 이 수치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몇 가지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일치 단결된 국민의힘의 이제 모습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금 예. 각종 SNS에서 보면 물론 그간의 당내 민주주의 갖고 이제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분들의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져요. 최소한 22일만큼은 선거운동 기간만큼은 아마 SNS에서 그 공격의 방향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다면 다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움직임입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6.3%로 나와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국내심 후보와 제로섬 게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예. 뭐 보수의 적정자가 누구냐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예. 실제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창당할 때 걸었던 그 기치대로 중도층이나 기타 다른 부분으로 좀 넘어가는 듯한 만약에 이런 선거운동을 유지해 준다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제로섬 게임이 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두 가지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토론회 18일 날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예. 토론회 등에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공방을 벌인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되면 경제, 사회, 뭐 외교 이런 부분에서 각자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대답으로 나오거나 질문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구체적인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그때부터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18일 이후부터는 상당히 변화가 있는 그런 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화면에 연세대학교에 가서 청년들을 만났고 이렇게 학식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9일 10일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제 후보 교체 파동 전에 집계됐기 때문에 이게 김문수, 이준석 적어도 두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가 유세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여수에서요.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다시 마흔의 정신으로 도전할 때라면서 아예 40대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평시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령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막아내기는커녕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우기는 세력, 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선거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번 사태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어떻게든 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제 보수 정치는 고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꿔 써야 되는 상태다라고 규정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다 이런 말은 일단 좀 접어두더라도요. 성춘 부의장, 성춘은 대변인. 내가 보수 진영의 적장자다라는 구호를 공식 선거운동 초반부터 내걸었습니다. 좀 잘 먹힐 거라고 보세요? 저는 상당히 먹힐 거라고 보고요. 사실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후로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던 것들은 사실 이런 보수의 적장자, 보수를 내가 결성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잘못됐다. 약간 제3지대 전략을 계속 써왔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있었던 그런 일련의 사태들 보면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에 파고들 만한 공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색채를 이제 보수 적장자로 원래 보수 정당에서 나온 보수에서 대표까지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로 보는데 저는 공간이 있다고 보는 게 이번에 이 김문수
김문수 후보가 되면서 예.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분들과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을 김문수 후보가 담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선대위원장 이런 것들을 맡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왜 중도로 못 가느냐 이런 찬성을 왜 못 받아들이느냐 지금 김문수 후보의 오른쪽에는 자유통일당에도 후보를 냈고요. 그리고 아직도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까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의 스탠스를 뭔가 저버리는 중도 확장성으로 뭔가 그 스탠스를 바꿔버리게 된다면은 본인의 그런 오른쪽에 있는 자유통일당 후보나 무소속 황교안 후보가 본인의 표를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발목이 묶여 있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 후보는 충분히 합리적 중도 보수층을 자기가 공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나 보수의 적장자다. 내가 보수를 개선하겠다. 그럼으로써 탄핵에 찬성했던 비상계엄 잘못했다고 지적해봤던 보수 지지층을 좀 흡수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 첫 번째 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본 그 자료는 저번 주말에 일련의 사태들이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태까지 다 반영되고 후보 구도가 짜여진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따라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도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초반에 그거를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아마도 그냥 그 한 자릿수가 계속 쭉 유지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지지율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아주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뭐 지난주에 강원도 좀 많이 늘었다고 했지만 지난 주말에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으로 이제 떠났을 때도 이준석 후보가 직접 이제 뭐 배웅까지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홍준표 전 시장의 여러 가치관도 좀 본인이 하고 정말 보수 진영의 적장자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는 좀 분명한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선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준석 후보를 지금 당해낼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가 나이는 젊지만 예. 선거 경험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승리한 선거 경험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모든 어떤 전력을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아마 투자를 할 것인데요. 지금 행보를 보면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에 찬성했고 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좀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표를 흡수를 하는 전략을 아마 계속 쓸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을 직접 공항까지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했던 뭐 그것도 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첫 스타트를 여수 산단에 가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공계 출신인 자신이 뭔가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또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이 선거를 지지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2등이 누가 될 것이냐 이 경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녹록치 않게 지금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김문수 후보가 확장성이 지금 떨어지면 그 빈 공간을 아마 이준석 후보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계속 확장적 선거운동을 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그런 시동을 걸지 않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선거 전략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빅텐트 혹은 단일화 0%다 선을 확 긋고 있긴 한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김용태 새 신임 비대위원장이 또 이준석 후보와는 꽤 인연이 깊은 인물이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을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한 것도 이런 빅텐트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국민의힘의 포석이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포석으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선임했다면 계산이 잘못된 거죠. 제 기억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나갔을 때 김용태 의원은 잔류를 했습니다. 그때 뭐 본인들 간에 어떤 감정으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그때 김용태 후보 의원에게 실망했습니다. 정치는 그래도 의리로 하는 건데 그렇게 무명의 김용태를 그 나름대로 조금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이준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게는 진짜 보수의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두고 겨룰 것 같고 저는 이 추세대로 잘만 간다면 저는 김문수 후보를 꺾고 2위 자리를 충분히 노릴만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개인적인 논평 중에 뭐 마치 이제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의 효과만으로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너무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포천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높아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 하나 첨언했습니다.